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부 아구안가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늘 오전 기준 1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 운영을 대폭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사기성 불법 견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충남 지역에선 시간당 11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먼저 자진 신고를 하고 범죄 이력이 없다는 걸 증명한 후 합법적으로 일하다 7년 후 또다시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 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디그니티 신분을 도입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온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그니티 신분은 체류 허가 및 추방 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7년간 $6,000를 추가 분할 납부하며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 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7년 동안 문제없이 유지하면 앞으로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인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은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는 동시에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표 발의자 살라자르 의원과 21명이 초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킴 연방 하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위원회는 최근 수년 동안 제안된 이민개혁안 중 가장 광범위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늘 오전 기준 10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리버데일 드라이브와 371번 고속도로 인근, 또 다른 산불은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브래드포드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소방 항공기 4대와 헬기 2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산불로 오늘 오전 기준 1072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10%로 현재는 진화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운영을 대폭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18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게재한 연방 관보입니다. 변경된 최종 규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추방류의 다카 수혜자들의 보험 가입 자격을 박탈하고 무료 보험 플랜 가입자에게 월 $5의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12주에서 15주였던 가입갱신 기간도 최대 9주로 제한했습니다. 그 밖에 필수 건강 혜택 항목에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와 같은 성별 확인 치료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명 등 매년 자격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갱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72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정 변경은 세금 낭비를 줄여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20개 주 연합은 즉각 이번 규정 변경을 중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2010년 법이 제정된 이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규정을 의회 승인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It makes sweeping changes unsupported by evidence. It fails to consider reasonable alternatives. It contradicts the ACA's guaranteed issue requirement, and it overrides state flexibility without legal basis. 지난달 게재된 연방 관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오는 8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각주 법무부가 참여한 소송 원고 측은 발효일 이전까지 법원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최근 5년간 2배가 늘어 2,400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사기성 불법 견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불법 견인으로 인한 도난 차량 140대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벤나이스 지역에서 불법 토잉을 일삼았던 업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전드 오토, 레전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토잉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접촉 사고 등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차량을 견인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수천 달러에 이르는 과다한 견인 및 보관 요금 청구서를 보내 차량을 인질처럼 붙잡아뒀다고 피해자들은 토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남가주에서 이 같은 견인된 차량 볼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연락 후 견인을 요청해야 하고 견인차 기사에게 제공받은 문서에 함부로 서명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경 NYPD 임시국장을 지낸 토머스 돈론이 뉴욕시장을 포함한 시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시장 측근들에 의해 사실상 범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토머스 돈론 전 NYPD 임시국장이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시 정부와 경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폭로성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돈론 전 국장은 소장에서 NYPD는 에릭 애덤스 시장의 지휘 아래 조직범죄처벌법인 리코법 적용 대상이 될 만큼 범죄 조직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애덤스 시장을 비롯해 카지 도트리 부시장, 존체 경찰국장, 타릭 셰퍼드 전 부국장 등으로 모두 애덤스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돈론 전 국장은 자신이 이름뿐인 국장이었으며 실질적인 경찰 조직 운영과 인사권은 시장의 측근 그룹이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본인의 서명을 도용해 인사조치 문서를 처리하고 부적절한 승진과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지도부가 NYPD를 정적 탄압과 개인적인 정치 목적에 활용했으며 이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유사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와 금지 명령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덤스 시장 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전직 경찰국장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돈론은 조직 내 신뢰를 상실했고 직무 수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올해 6월 치러졌던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불출마했으며 오는 11월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재선에 도전할 예정으로 이번 소송이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한국에선 하늘이 뚫렸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산사태가 잇따랐고 차량과 주택 등이 침수되며 3명이 숨졌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집 앞마당으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흙더미에 텐트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불어난 강물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카라반이 떠내려갑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가 겨우 지붕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 깊이까지 들어찬 물에 축사한 소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긴급 대피령에 마을회관 2층으로 몸만 피한 주민을 소방대원이 헤엄쳐 구조하고 장비가 이렇게 있겠어. 고무보트를 탄 채 집안에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몰아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과 홍성에선 400mm 넘는 폭우가 집중됐는데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1시간 반 정도부터 해서 순식간에 몰아쳐서 여기도 다 찼고요. 밑에까지 다 찼어요. 전기도 다 끄고 혹시나 감전될까 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서산에선 60대 남성이 침수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80대 남성도 불어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진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주와 청양에선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6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 광명시에선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23명이 중상을 입었고 4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공간에 시뻘건 불길이 넘실대고 차량이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창문 밖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분이 불이야 소리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나온 뒤에 갑자기 확 많이 번지더라고요.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보시다시피 아파트 외벽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아파트 거주민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20명이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4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좀 급격하게 연소가 됐고 그다음에 연기가 다량의 연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했다라고.
빠르게 퍼진 연기에 주민 2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습니다. 불은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설이 녹지 않습니까? 그게 불똥처럼 뻑뻑 떨어지다가 차에 이제 불꽃이 크게 떨어지면서 천장물이 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광명시는 광명시민체육관에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했는데 아파트 주민 116명 중 17명이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거쳐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가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하루 많게는 12캔 이상의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콜라 애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코카콜라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을 미국 내 제품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코카콜라사와 논의해왔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현지 판매 코카콜라에는 가격과 농업정책 영향으로 단맛을 내는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사용돼 왔지만 멕시코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선 여전히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고도로 가공된 감미료로 그동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식품에서 이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사탕수수 설탕과 옥수수 시럽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브랜드에 보여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신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곧 알려드리겠다고 성명을 올렸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노선 확대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양 3년 만에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인천 LA 노선을 시작으로 미주 시장에 진출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호놀룰루 노선을 주 4회 운항함으로 해서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미 주간 총 28회의 운항편을 운항하고 있고 현재 8대의 기단이나 곧 9대가 되면 미 동부나 중부에 또 새로운 목적지 하나를 더 운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드림라이너 단일 기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 기종은 와이드 프리미엄 35석, 이코노미 309석 등 모두 344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와이드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저가 항공사와 풀서비스 항공사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에어프레미아는 이코노미보다는 프리미엄 좌석이 훨씬 먼저 예약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도 한국 가는 길이 10시간이 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가격도 합리적이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 좌석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를 방문한 에어프레미아 임원진들은 최근 발생한 이륙 지연 문제에 관련해서는 엔진 추가 도입 등 정비성 향상으로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엔진 수리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로는 스페어 엔진을 3대 더 투자를 해서 그 부분들 문제 없게 대응을 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등 미주 지역의 4개 노선, 도쿄와 방콕, 다낭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을 오가는 4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취항지 확대와 거점 도시 증편 작업을 통해 미주 지역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주관광이 육군동지회, 월남전 참전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오늘 아주관광 사무실에서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와 최만규 육군동지회 회장, 이재학 월남전 참전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주관광은 각 단체 회원과 가족들에게 VIP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앞으로 미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최만규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이 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고, 박평식 대표는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9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와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체 삭감액 중 약 80억 달러가 국제 원조 예산에 집중됐으며 NPR과 PBS 등 공영방송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 영향력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외교 분야의 협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환수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오늘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하원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탄탄하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랠리 모드를 끝까지 지킨 채 마감한 건 6일 만인데요. 그중 내스닥과 S&P 500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각각 세 번째와 두 번째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전망치를 웃던 소매 판매 지수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예상보다 줄어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인 타이완 세마이컨덕터가 엔비디아와 나란히 각각 3일 연속 그리고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은 별다른 흔들림 없이 유지됐는데요. 다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희비는 최근 계속해서 엇갈리며 일제히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흐름이 드물어졌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이틀째 사자 쪽으로 쏠렸고, 오늘까지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를 상승세로 마감하고 있어 내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난주 하락이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연일 이어지는 재난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의 재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